복분자 38쪽입니다. 네, 복분자 이 앞전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 복분자 강의하면서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서 그거 수정 먼저 해드리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먼저 조사했던 게 우리가 이제 그 수정이 불량된 거 있죠. 수정 불량된 것을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불량된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가 뭐예요? 수정 불량. 수정이 안 된 거 열매수 우리 조사했습니다. 이 수정 불량 열매수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열매수 우리가 조사를 했었죠. 그러면 수정 불량은 이 조사할 때는 뭔가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하고 그 표본 포기에 임의의 육송이를 조사를 해서 그 한 송이마다 한 송이에 얘는 지금 몇 개가 달려 있어. 한 송이에 얘가 5개가 있구나. 그 중에서 얘가 수정이 안 되고 얘가 수정이 안 됐으면 전체 열매수는 5개, 수정이 안 된 건 2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더라. 그러면 한 포기에 몇 송이? 6송이입니다. 조사를 해야 될 송이는 몇 송이? 표본 포기가 10포기면 조사해야 될 송이 수는 몇 송이? 60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0송이 전체를 해서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총 320개가 있습니다. 320개 있는데 그 중에 수정 불량된 게 128개라면이었죠. 우리가. 그러면 얘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수정 불량률이라고 해요. 수정 불량률.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복분자의 특성상 그냥 아무런 재해가 없어도 일반적인 그런 기상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수정이 안 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15% 정도 된답니다. 15%. 이렇게. 그래서 이 15%를 여기서 산출해서 여기 있는 수정 불량률에서 15%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정 불량 환산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왜 환산이냐라는 거죠. 수정이 불량됨으로 인해서 결과 모지가 고사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 불량 환산 계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처럼 수정 불량률이 40%입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그 아무런 재해가 태풍이 안 오더라도 일정 부분 15%는 수정이 안 되는 거, 그 15%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보면죠. 그래서 이거 0.15를 빼면 0.2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0.25는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 0.25%가 고사 결과모지가 몇 개가 죽은 걸로 산정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이죠. 우리가 아까 조사했었어요. 한 포기를 선정하면 앞으로 뒤로 해서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통해서 고사 결과모지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아까 살아있는 결과모지는 우리가 몇 개 있었다? 한 포기당 평균 예를 들어서 4개 있었다면 4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숫자가 커요. 왜냐하면 다시 나눠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가 몇 개였냐면 4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렇게 있네요. 아까가 전체가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200개 있었을 겁니다. 메모하신 거 보시면. 그쵸? 200개에서 수정 분량이 0.25면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자, 그러면 얼마예요? 200개에 200개 곱하기 0.25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50개 나오죠. 그쵸? 얘가 수정 분량으로 인한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 한 포기당은 아니고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표본 구간의 전체를. 한 포기당은 몇 개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한 포기로 바로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 포기는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는 포기당이라고 살짝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당. 그러면 우리는 200개가 죽었는데 우리는 몇 포기를 조사했다? 표본 포기 10포기, 전후 2포기씩 이런 거죠. 그러니까 4가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4. 그렇죠? 얘는 200 그냥 그대로 갖고도 똑같아요. 200 했다 그렇게 되면 50개 나왔죠.
이 50개를 갖다가 우리는 표본 포기가 몇 개였어요? 표본 포기가 10포기에 전후 2포기씩 했잖아요. 몇 나와요? 한 포기. 한 고사 결과물지가 준 거죠. 한 결과물 준 거죠.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4에다가 수정분량 환산 고사율 몇 프로예요? 0.25 하게 되면 1 나옵니다. 같죠? 등값이 나왔나? 얘는 뭐예요? 한 포기로 그냥 예측해서 산정해가지고 한 포기에 살아있는 게 지금 결과물이가 몇 개냐? 4개잖아요. 우리가 표본 포기 10포기에 전후 2포기씩 하고 총 50포기에 살아있는 게 200개니까 200 결과물이니까 한 포기는 4개라는 거죠. 4개로 바로 산출하면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200으로 해가지고 표본 구간, 포기수로 나눠버리면 똑같이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이렇게 산출하더라. 라는 겁니다. 업방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산출하면 힘들어요? 네, 힘드시면 여기까지만 알아도 오늘은 좋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거 어디다 쓴다고요? 얘가 수정 불량률인데 환산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수정 불량을, 이 비율을 뭘로? 죽어버린 걸로 환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과모지가 몇 개가 수정 불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 결과모지가 얘네들 몇 개를 죽은 걸로 할까라고 환산시킨다는 거예요. 환산시킨다는 거. 됐죠? 수정 불량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다? 결과모지가 몇 개나 죽여버릴까? 몇 개를 죽여버릴까? 아까 태풍을 하나 죽었어. 이번에는 뭐예요? 4개가 남았네요. 4개. 4개가 남은 중에서 산출해버린 건 뭐예요? 하나 죽었네. 너 이번에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뭘로 인해서? 너는 사실은 살아있고 열매도 쌍긋쌍긋하게 열려있지만 나 살아있는데 그래도 너 죽었다 해. 죽었다 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불량들 하나 몰아가지고 죽은 걸로 해준 거니까. 콜이죠?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분자가 이제 특정이염입니다. 특정이염은 복분자는 딱 20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이염은 뭐다? 태풍, 강풍, 우박이죠. 이 보험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예요. 그래서 보험기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특정이염 보험기간은 이 가입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다만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6월 20일까지예요. 초과할 수 없으니까 6월 19일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죠. 초과라는 것은 뭐예요? 당의 수량과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6월 20일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딱 6월 20일까지 인정. 6월 21일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얘 인때는 뭐예요? 이제 한참 수학 시기니까. 야, 우리 집에 지금 강풍 왔어. 그럼 바로 그 다음날 가면 되겠죠. 사고 접수를 오늘 했어. 그럼 내려가서 조사해드리면 되죠. 이 사고 접수 직후니까. 과실손해는 언제 조사한다 했어요? 조사 시기가 과실손해, 복분자, 복수, 오결 그랬잖아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학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시기가. 과실손해, 복분자. 그죠? 어디는 오결 그랬으니까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학 전까지 조사하면 되겠죠. 조사 시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실손해조사, 종합위험이죠. 그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특정위험은 이제 태풍이 왔다, 강풍이 왔다, 우박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근데 이 집에, 야, 우리 집에 우박 왔어. 그럼 오케이. 접수해서 그 다음날 가서 쌩가하고 조사해드려야 한다고요. 그때 우박 할 때는 이 집 뭐 조사한다고요. 우박이 왔다. 아하. 우박이 오면 또 느낌 싹 오잖아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공부했던 거. 우박 오면 뭐 조사해요? 책카페 조사? 또 뭐 조사해요? 우박 왔다. 그래도 에듀아라 육아 타박률 나올 거 봐라. 지우면서도 가슴이 또 계속 했습니다. 또 괜히 육아 타박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박하면 육아지, 육아 타박이지 뭐 이렇게 큰일 나실 말씀이죠. 이때는 뭐냐? 결실률 조사를 합니다. 결실률. 이제는 뭐냐? 수학할 것이 얼마 있냐? 얼마나 딸 거냐? 그거 결실된 거. 몇 프로나 되느냐? 요거 조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를 심사한다.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보상하는 재해를 심사할 때는 어떤다? 농지나 과수원에 가고 작물의 상태를 주물주물하니 만져보고, 그리고 보상. 이것이 우박으로 피해 입었네. 이것이 강풍으로 피해 입었네. 이것이 태풍으로 피해 입었네를 정확하게 따져서 보상하는 재해가 태풍이 맞다, 강풍이 맞다, 우박이 맞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사를 하는데 얘는 조사를 뭐만 하냐? 결실률 조사만 해요. 결실률. 자, 아무 조사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실 조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상하는서는 이제 보고 경장 면적 똑같이 아까 조사한다겠죠? 재심 면적하고. 그 다음에 자녀 수확량 비율에 의한 기준일자를 확인합니다. 기준일자 몇 줄에다가 기준일자는 뭐예요? 사고일자. 사고일자 쓰세요. 밑줄 쫙 그으시면 가로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또 이것도 시험 문제 또 기준일자 나와버려요. 가입일자 언제, 사고일자 언제, 보험 접수일자 언제, 조사일자 언제. 기준일자는 며칠인가요? 그러면은 글쎄요. 보험 가입일자인가요? 사고일자인가요? 접수일자인가요? 조사일자인가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고일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43쪽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쪽. 43쪽 중간에 보게 되면 표 2-2-2 있습니다. 43쪽이죠. 중간에 표 2-2-2 보시게 되면 기준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표라고 있어요. 이것만 눈여겨봐보세요. 자, 이런 뜻입니다. 얘는 뭐냐? 사고가 6월 3일날 났다. 3일날 났으면 보통 일반적인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지에서는 6월 3일날 사고가 났을 당시 그때의 복분자는 몇 프로 정도 수확했냐라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는 남았다는 거잖아요. 몇 프로 남았어요, 지금 이 집은? 95% 남았다는 얘기예요. 6월 3일이면은 한 5% 정도는 수확을 하고 95%는 지금 다 달려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95%가 달려있는데 와서 결실을 조사했더니 결실이 맺혀 있는 거 떨어진 거 빼고 달려있는 거 보니까 뭐 50%밖에 안 했다. 그럼 이분은 얼마 손해예요? 95%에서 50% 빼면 45%가 손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95%에서 50% 빼면 40%가 손해라는 얘기겠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결실률을 조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은 다 외우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6월 달이면 다 외워져 버립니다. 이거 저보다 더 잘 외우시던데요. 공식이 있어요. 또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놈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갖다가 내하고 익숙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겠어요. 글자, 이런 거 막 디테일하게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다? 얘를 책을 소설책 읽을 때 계속 읽어주는 게 가장 합격률에 도움이 됩니다. 얘하고 낯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책의 내용과 낯설지 않도록. 이 문제를 풀란 얘기 아니에요. 얘가 무슨 뜻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아, 살아있는 고사 결과물, 기준도 있어요. 기준. 아까 4개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이 쓰거든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이 쓰는, 아까처럼 200개가 죽었다. 그럼 200개가 죽은 게 뭐예요? 200개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근데 그 중에서 포기당 평균 몇 개냐? 4개였잖아요. 그걸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 말이 있구나. 이건 뭔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좋은 말 같아. 그리고 자꾸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건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거에 막 필요 꽂혀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지금부터 뭐 문제 풀어보시면 위험합니다. 그냥 저는 왜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 내용이 더 중요해요. 이번에는 12월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6월 3일 날 사고가 났다. 보험 사고가 났다. 근데 나는 조사는 6월 5일 날 갔어. 그럼 자녀 수확량 비율을 몇 프로짜리를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몇 프로짜리 써야 돼요? 95%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6월 5일 날 갔으니까 93%를 써야 되냐 이 말이죠. 95%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좋다.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38쪽에 있는 겁니다. 기준일자 확인하고요. 표본조사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표본 포기를 선정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가입 포기수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포기수 기준에서 표본 포기가 예를 들어서 10포기다. 그러면 10포기를 선정하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뭘 조사하냐면 결실률을 조사를 합니다. 그럼 결실률을 조사할 때는 제일 먼저 표본 포기를 갖다가 이제 몇 개인가 산정하고 그걸 어떻게 정할까 선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표본 포기로 정해서 그러면 아까 처음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할 때는 전후 2포기씩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5개, 6개밖에 안 되니까 너무 모수가 작아서 그래. 실제로 여러분 가보시면 그 정도 작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결실을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얘면 너 이런 식으로 정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만 조사해요. 그러면 얘들만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다 그리면 5개 아까 얘 죽었고 얘 죽었단 말이에요. 2개 지금.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만 남았잖아. 여기만. 근데 실질적으로 얘도 다 살아있죠. 얘 죽은 걸로 산정할 뿐이지. 그죠? 그러면 이때 이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하고 그 표본 포기에 몇 송이를 조사를 했어요? 책 봐보세요. 6송이를 조사합니다. 어떤 거 조사라고 그랬어요? 결실률 조사하는 것이 옆에 39쪽 상단에 있습니다.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표본 포기 송이를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각 표본 포기에서 이미 6송이를 선정하고 1송이는 전체 열매 수하고 수확 가능한 열매 수를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몇 송이 조사한 거예요? 자, 10포기에 한 포기당 6송이씩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쵸?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열매수가 지금 아까는 뭐 320개였다 그런데 128개가 안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충 이제 문제를 내도 그게 설계가 320-128 190개. 그럼 얘가 이제 전체 열매수가 이제 180개 정도 되더라. 근데 수확 가능한 열매수가 여기서 이제 90개 정도가 됐다고 해봐요. 그렇죠? 90개. 90개. 그러면은 지금 몇 프로가 지금 이거 좀 결실된 거예요? 50% 결실돼요. 그러면 이때가 사고일자가 6월 3일이에요. 6월 3일이면은 보험회사하고 약속했죠. 6월 3일이면은요, 이거는 복분자 수확이 자녀 남아있는 수확량이 몇 프로 남아있다고요? 95% 정도 있는 걸로 약속을 하고 지금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얼마 남았어요? 50%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확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는 얘기잖아요. 6월 3일 날 사고가 터져가지고 결실 조사를 해봤더니 50%밖에 없다면 이 말이잖아요. 0.95%가 남아야 되는데 이 말이죠. 얼마가 남아서 수확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거 수확 가능한 열매수가 이거니까 180개 중에서 이거니까 0.5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 지금 수확 못해요? 0.45, 즉 45%를 수확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5%를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확을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멋진 말로는 뭐라 그래요? 감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확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를 뭘로만 지금 결과 모지 수로만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이 감소됐다. 뭐가? 결과 모지가 수확이 감소된 걸 환산하는 개수가 0.45입니다. 이걸 산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 조사는 언제 한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사합니다. 출제자가 문제 물어봐요. 다음 복분자 보험 가입한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6월 20일 날, 6월 15일 날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이 말이겠죠. 표본 포기를 지금 가입 포기 기준으로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또 표본 포기를 산정하고 표본 포기를 선정해서 각 표본 포기마다 임의의 육소율을 조사하고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합니다. 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특정위험이에요. 특정위험. 그죠? 그죠? 그렇게. 그러면 수확함수 한산계수가 얼마예요? 0.45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쓴다고요? 결과 모지에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이제? 3개 남았네. 요거에서 수확 못 한다는 거잖아요. 3개 곱하기 0.45.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뒤에 보게 되면 지금 뭡니까? 종합에서의 고사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복잡한 공식이 이 그림 하나로 다 연결되니까 뭐요? 허망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수확 감소 환산계수라는 게 뭔 말이요? 이 수확이 45% 줄어드는 걸 뭘로? 결과 모지를 죽여버리는 걸로 고사시킨 걸로 산정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얘를 죽이는 걸로. 그죠? 3개 곱하기 3 곱하기 0.45 하게 되면 얼마예요? 그렇죠. 1. 땡큐. 그래서 1.35.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 중에서 너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너 30% 죽었어. 남은 거 얼마 남았어요? 1.65 남았네. 그죠? 남은 거.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더라. 얘는 실제로 결과가 죽진 않았잖아요. 수정이 안 돼서 죽은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결실이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수확할 것이 줄어들어서 얘를 죽은 걸로 간주할 뿐입니다. 되시죠? 그렇게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집은 총 전체 5개에서 몇 개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하나 플러스 1.35가 박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피해율이에요. 미보상은 다음에 차체 두고 다음에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피해율 나와요. 그걸 말하다 피해율은 고사 복분자 피해율은 그냥 뒤에 나오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럴 때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로넣기 났어요. 용어가 특이하니까 이걸 가로넣기 한 거예요. 복분자 피해율은 어떻게 되냐면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 땡큐 이렇게 했어요. 뒤에 책 읽어보시면 볼 거예요. 복분자의 피해율은 평년 결과 평년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로 피해율을 산출한다라고 책에 써져 있으니까 보시면 아 그렇구나. 평년 결과 모지수는 가입할 때 생각한 거고 고사는 뭐예요? 그동안 죽었던 놈 싹 합쳐본다. 근데 왜 자꾸 환산한다고요? 이런 수확이 줄어든 것을 몇 개 죽은 걸로 고사된 걸로 환산시키겠다는 거죠. 아까 수정분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정분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정분량 환산 개수 15% 뺀 나머지를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놈에다 때려 곱하는 거예요. 전체 5에다 곱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것도 2개 죽었으니까 3에다 곱해줬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놈에다. 왜? 이 죽은 놈 다시 살려서 피해를 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본다. 그럼 이거 그려놓고 하시면 다 기억나요. 연습 몇 번만 하시면 이제 공식은 막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공식이.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감귤입니다. 감귤 하게 되면은 제주도 감귤 배우셨나요? 일가모? 안 배우셨어요? 요즘 한창 감귤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죠? 무슨 감귤 드시고 계십니까? 이 감귤이 지금 좋죠. 감귤 좀 큰 거 좋아요? 조금 거 좋아요? 한 이 정도씩 큰 것이 감귤 비쌉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비싼가요? 중담화가? 오랜만에 담아 나오는데 크기 동그랗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감귤 같은 거 조사할 때 보면 피해 과실이 뭐냐면 크기로 따져요. 크기가 출하가 가능하면은 이제 등급 내 피해 과실, 등급 내 피해 과실. 크기가 출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등급 외 과실이라고 그래요. 등급 외 과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귤은 이제 수확 전까지는 지금 과실손해 언제까지 보험 기간이에요? 감귤이? 네. 언제까지죠? 11월 30일까지. 그때는 종합위험이죠. 하고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는 특정위험. 감귤은 특정위험, 보상하는 특정위험이 뭐 있어요? 겨울동상이 또 우박, 강풍. 감귤은 태풍, 강풍에는 옆집 개보다 개요. 뭐예요? 뭐 스쳐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안 떨어지니까. 그만큼 과일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감귤 조사는 안 해보고 감귤을 조사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꾸 얘기하고 막 들어보고 이렇게 조사도 한번 보면서 아 이렇게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조만간에 한번 하겠죠. 근데 감귤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감귤은 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마트에 사 드신 거 있죠. 그런 것들 우리는 원주 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원주 밀감. 그리고 좀 포장해서 하나씩 그냥 하거나 막 있죠. 좀 더 크고, 좀 더 큰 거. 얘네들은 이제 보통은 한라봉, 그다음에 천혜향, 그다음에 레드향, 또 황금향,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을 만감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주 밀감하고 만감류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손해평가할 때도 원주 밀감과 만감류는 약간 구분합니다. 약간 구분해요, 약간. 출제자가 뭐 천혜향이다라고 조건 주면은 오케이. 등급의 피해 과실은 없어요. 등급 내 과실로 무조건 산정해버리는 건데. 조건 준 대로 갖다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만감류는 등급 내 피해 과실만 있다. 등급 내. 등급 내 피해 과실이 50%, 80%, 100%형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등급의 피해 과실은 이제 만감류는 아니고 원주 밀감만 해요. 원주 밀감은 지금 우리가 귤 사먹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한 박스에 봉에 막 50개, 100개씩 들어있는 거. 그게 다 원주 밀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평가 하시게 되면 마트에 가시면 쌀 사도 이제는 쌀 사서 드신 분 계신가요, 마트에? 이제는 가서 쌀을 확인하고 사실 거예요. 봐보세요. 제가 그건 약속할 겁니다. 손해평가 하시면 쌀을 살 때, 아, 이것은 호남미구나. 얘는 일미구나. 얘는 무슨 미구나 해서 그거 보고 사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냥 뭐 마트에서 20kg 저는 각시 따라가서 하나 딱 짊어지고 착착 따라가면서 그 뭐라죠 이거 먹는 거 얻어먹는 거 보고 시식하면서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맛에 따라갔잖아요 보통. 아 시식하니까 또 침 생기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막 짊어지고 다녔어요. 이 평가하면서 알죠. 이건 호남이네. 호남이는 뭐냐? 이 RPC에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싹 합쳐가지고 그냥 도정해서 내다 파는 거예요. 호남이에요. 등급이 없어요. 하고 어떤 품종인지도 몰라요. 네, 어떤 품종인지도 몰라요. 그냥 합쳐서 그냥 쏙 해갖고 도정해서 그냥 2020년 햅쌀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품종이 적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신동진이다. 요즘 신동진이 인기가 많잖아요. 신동진 먹고 싶다 하면 신동진. 요즘 또 인기 떠오르는 게 뭐냐? 청무bio. 청무비도 맛있어요. 요즘은 이제 쌀 알이 큰 거보다는 아주 작은 게 또 맛있어요. 그죠? 아주 작은 게. 그래서 이제 청무비와 같은 거라든가 요즘 뭐 이쪽 전남 6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질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제 그걸 사실 거예요. 이제 찾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보면. 그럼 뭐예요? 호남이 그만 알았어. 너 잠깐 있어. 그러고. 호남이? 여기 있네. 일미bio, 새일미라고 써져 있어. 나 일미bio 먹을까? 뭐 고민하고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품종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감귤 사더라도 이건 원주밀감이구나. 요거는 망감류구나. 그래서 뭐 망감류 종류 일감목은 쓰라고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그건 뭐 추접스럽게 그거 나오겠어요. 그런 거 쓰라고 나오면 진짜 그건 막 그 시험 합격시키고 싶어서 미치는 경우거든요. 단순하게 그걸 쓰라는 것은. 그죠? 네, 그것도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망감류. 자, 페이지. 자, 39쪽에 있는 감귤 잠깐만 스캔하고 감귤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전 사고는 감귤 품목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에서 해당되는 과시손의 품목 중에서 지금 품목이 OD 법분자 감귤 무화가 있는데 지금 경작불능 조사를 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에요? 법분자입니다. 네, 법분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밭작물하고 논작물하고 이하고 엮어놔요. 품목을 다 써놓고 다음 중 경작불능 조사를 하는 품목을 모두 고르시오. 그런 말을 하면 1번, 3번, 4번, 7번 이게 체크해서 골라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럴 때 뭐요? 과시는데 뭐 경작불능이 있나? 패스. 딱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경작불능.